자, 여기 집중해 주세요. 수년간 저와 제 친구들이 마음에 드는 여성에게 문자를 보냈다가 처참하게 실패하는 모습을 지켜봐야 했습니다. 어색한 침묵, 읽고 답장 없는 일십의 아픔, 그리고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숫자 1의 공포. 우리 모두 겪어봤잖아요. 도대체 뭐가 문제일까? 밤새 고민하다가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자에게 문자 보내는 가장 과학적인 방법은 뭘까? 처음에는 소위 연애 전문가들이 말하는 기술들의 눈길이 갔습니다. 이렇게 보내면 무조건 넘어온다. 같은 자극적인 말들이요. 하지만 그런 기술들은 대부분 비현실적이거나 저나 여러분 같은 평범한 남자들에게는 어울리지 않는다는 걸 금방 깨달았죠. 그래서 저는 연구의 범위를 사회심리학과 생물학까지 넓혀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평범한 우리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훨씬 더 근본적이고 효과적인 방법들을 찾아냈습니다. 이제부터 그 여정의 결과를 여러분과 공유하려고 합니다. 여자에게 문자를 보낼 때 가장 첫 번째 관문은 바로 첫 메시지, 즉 대화를 시작하는 오프너를 찾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오프너는 여러분이 그녀를 어떻게 알게 되었는지, 어떤 상황에 놓여 있는지에 따라 완전히 달라져야 합니다. 지금부터 가장 흔한 3가지 시나리오를 통해 최적의 오프너 전략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시나리오 1. 인스타그램에서 우연히 발견한 그녀. 자, 가장 중요하고 기본적인 원칙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절대로 그녀의 DM으로 안녕하세요 라거나 반가워요 같은 단순하고 지루한 메시지를 보내지 마세요. 왜냐하면 우리 마음속에는 심리적 반발 원리라는 것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이 원리는 누군가가 너무 뻔하거나 강압적으로 우리의 삶에 들어오려고 할 때 우리는 본능적으로 그 사람을 밀어내고 싶어 한다는 심리 현상을 말합니다. 안녕하세요라는 메시지는 너무나 흔하고 목적이 뚜렷하게 보이기 때문에 상대방에게 심리적 장벽을 치게 만들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정답은 기다림과 자연스러움에 있습니다. 조급해하지 말고 그녀가 인스타그램 스토리를 올릴 때까지 기다리세요. 그리고 그 스토리에 관련된 내용으로 말을 거는 겁니다. 예를 들어 그녀가 입고 있는 옷, 사진의 배경이 되는 멋진 카페, 혹은 함께 등장한 귀여운 강아지에 대해 가볍게 언급하는 거죠. 와, 그 티셔츠 색감 진짜 예쁘네요. 혹은 어디 브랜드인지 알 수 있을까요? 라거나 사진 속 카페 분위기가 너무 좋아 보여요. 혹시 괜찮으시면 어딘지 정보 좀 알 수 있을까요? 저도 그런 곳 좋아해서요. 와 같은 방식입니다. 이런 접근 방식은 훨씬 더 부드럽고 자연스럽습니다. 당신이 그녀의 일상에 자연스럽게 스며드는 느낌을 주기 때문에 상대방은 경계심을 풀고 편안하게 대답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또한 이것은 단순히 인사를 건네는 것을 넘어 초반 대화에 물꼬를 트는 아주 훌륭한 방법이 됩니다. 그녀의 대답에 아, 그렇군요. 알려주셔서 감사해요. 덕분에 좋은 정보 얻었네요. 라고 대화를 마무리하는 것이 아니라 오, 거기였군요. 저도 가보고 싶어서 저장해뒀던 곳인데 직접 가보니 어떠셨어요? 와 같이 자연스럽게 대화를 이어나갈 수 있는 공통의 주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시나리오 2. 당신과 같은 수업을 듣는 그녀. 이 경우는 앞선 시나리오보다 훨씬 쉽고 자연스럽게 접근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가장 고전적이면서도 효과적인 방법은 바로 과제나 수업 필기를 물어보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미 같은 수업을 듣는 학생이라는 강력한 공통 분모와 명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선배님, 안녕하세요. 혹시 지난주 교수님께서 내주신 과제 내용 다시 한 번만 알려주실 수 있나요? 제가 메모를 놓쳐서요. 라거나 오늘 수업 내용 중에 제가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 혹시 필기한 것 좀 잠시 볼 수 있을까요? 와 같이 정중하게 물어보세요. 여기서 핵심은 단순히 정보를 얻고 대화를 끝내는 것이 아닙니다. 그녀가 친절하게 답을 해주었다면 감사를 표한 뒤 자연스럽게 교수님이나 수업에 대한 가벼운 코멘트를 덧붙이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덕분에 살았어요. 오늘 교수님 강의는 유독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렇죠? 혹은 와, 필기 정말 꼼꼼하게 하시네요. 저는 따라가기 벅차던데 교수님 설명이 좀 빠르신 것 같아요. 와 같이 말이죠. 이 말을 던지는 순간 여러분에게는 과제와 교수님 혹은 수업이라는 2가지 강력한 공통 대화 주제가 생깁니다. 이는 오늘 날씨 좋네요. 와는 차원이 다른 두 사람만이 공유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공감대를 형성합니다. 이 공감대를 바탕으로 대화를 이어나가는 것은 훨씬 수월해질 것입니다. 다음 팀 프로젝트 때 혹시 같이 할 생각 있으세요?
와 같은 더 발전된 관계로 나아갈 수 있는 교두보를 마련할 수도 있습니다. 시나리오 3. 친구들과의 모임에 함께 속해 있는 그녀. 이 시나리오는 제가 과거에 실제로 사용해서 좋은 효과를 봤던 약간의 센스가 필요한 오프너입니다. 친구들과 다 함께 밖에서 만나기로 한 약속이 잡혔을 때를 활용하는 겁니다. 약속 장소로 나가기 전 그녀에게 개인적으로 카톡을 보내세요. 그리고 이렇게 묻는 겁니다. 오늘 혹시 어떻게 입고 나올 거야? 자, 이 질문을 받은 그녀는 아마 왜? 라며 의아해할 가능성이 큽니다. 바로 이 순간이 중요합니다. 그녀가 왜? 라고 물어보면 이렇게 대답하세요. 아니, 다른 게 아니라 나만 너무 튀거나 너무 후줄근하게 입고 가서 분위기 망치고 싶지 않아서 대충 어떤 스타일로 입고 오는지 알면 나도 맞춰 입기 편할 것 같아서 물어봤어. 이 대답은 당신이 단순히 그녀의 옷차림에 집적되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모임의 조화를 생각하는 센스 있고 배려심 깊은 사람이라는 인상을 줍니다. 대부분의 경우 그녀는 경계심을 풀고 그냥 편하게 입고 갈 거야 라거나 그냥 청바지에 티셔츠 입으려고 와 같은 대답을 해줄 겁니다. 그녀가 대답을 해주면 이제 당신의 차례입니다. 칭찬을 하는 거죠. 특히 만약 그녀가 참고하라고 사진을 보내준다면 그건 최고의 기회입니다. 오, 그 티셔츠 예쁘다. 라거나 그 색깔 너한테 진짜 잘 어울릴 것 같아. 와 같은 구체적인 칭찬을 건네세요. 이 칭찬은 그녀의 스타일에 대한 당신의 긍정적인 관심을 보여주는 동시에 약속 장소에서 만났을 때 오늘 입고 온 옷 진짜 예쁘네. 라며 다시 한번 자연스럽게 대화를 이어갈 수 있는 훌륭한 밑밥이 됩니다. 물론 이 외에도 수많은 다른 상황들이 존재할 겁니다. 혹시 여러분이 궁금해하는 다른 특정 상황이 있다면 댓글로 알려주세요. 제가 다음 콘텐츠에서 그 부분에 대해 더 깊이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성공적으로 첫 메시지를 보내고 대화에 물꼬를 냈다면 이제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그녀가 나에게 얼마나 관심이 있는지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걸 알 수 있을까요? 아주 간단합니다. 오프너 이후에 대화를 계속 이어가되 아주 기본적인 대화만 유지하면서 그녀의 메시지가 어떤 형태로 돌아오는지를 관찰하는 겁니다. 만약 그녀가 당신의 메시지를 읽고 아무런 답장도 하지 않는다면, 즉 읽씹을 한다면 그녀의 관심도는 기본적으로 0%입니다. 만약 그녀의 답장 시간이 매우 길고 메시지 내용이 네 아하와 같이 매우 차갑고 단답형이라면 그녀의 관심도는 0에서 25% 사이입니다. 이 두 가지 경우 안타깝지만 당신은 포기해야 합니다. 당신의 노력이 보상받을 확률은 거의 없습니다. 굳이 감정과 시간을 낭비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만약 그녀의 답장이 꽤 빠르고 두 사람의 대화 비율이 서로 비슷한 길이로 대화가 오고 가는 탁구 같은 형태라면 그녀의 관심도는 25에서 50% 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같은 평범한 남자들에게 이 정도면 아주 훌륭한 출발점입니다. 아직 안심하기엔 이릅니다. 그녀와의 관계에서 진정한 발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이 관심도를 최소 75에서 100%까지 끌어올려야만 합니다. 그렇다면 과연 어떻게 그 레벨까지 도달할 수 있을까요? 그 비결은 바로 훌륭한 기본 대화를 구축하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지루한 사람이 되지 않으면서도 두 사람 사이에 친밀감을 형성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저는 바로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몇 가지 구체적인 전략들을 발견했습니다. 전략 번호 1. 닫힌 대답을 절대 사용하지 마라. 만약 그녀가 당신에게 오늘 하루 어땠어? 와 같은 질문을 던졌을 때 절대로 괜찮았어 또는 잘 보냈어 와 같이 대화를 단절시키는 대답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대화를 죽이는 가장 빠른 지름길입니다. 당신의 대답은 항상 구체적이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오늘 앵무새에 대한 다큐멘터리 영화를 봤는데 생각보다 훨씬 똑똑하고 재미있더라. 네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단어를 말할 수 있대. 와 같이 더 많은 세부 정보를 제공하세요. 이렇게 구체적인 대답은 그녀가 대화를 계속 이어나갈 수 있는 더 많은 여지를 줍니다. 정말? 앵무새가 그렇게 똑똑해? 신기하다. 어떤 내용이었는데? 와 같이 말이죠. 그런데 이런 질문이 들 수 있습니다. 만약 그녀가 저에게 좋았겠다처럼 닫힌 대답을 하면 어떡하죠? 좋은 질문입니다. 그럴 때는 당신이 하고 있던 행동과 관련된 질문을 다시 던지는 겁니다. 예를 들어, 앵무새 진짜 매력적이더라. 혹시 너는 제일 좋아하는 동물이 뭐야? 와 같이 대화의 주제를 자연스럽게 확장시키는 거죠. 전략 번호 2.
도파민 고리를 만들어라. 이 전략의 핵심은 대화를 절정의 순간에 멈추는 것입니다. 마치 인기 드라마가 다음 화를 궁금하게 만드는 것처럼 대화에 일종의 클리프 행어를 남겨두는 거죠. 이렇게 하면 그녀의 뇌는 당신에 대해 생각하면서 기대감으로 인한 도파민을 분비하게 됩니다. 이 방법은 생각보다 아주 쉽습니다. 대화가 한창 무르익었을 때 내 앵무새에 얽힌 진짜 웃긴 이야기가 하나 있는데 이건 직접 만나서 얘기해줘야겠다. 말로 설명하기엔 너무 길고 표정이 중요하거든. 과 같이 말하는 겁니다. 이 한마디는 여러 가지 긍정적인 효과를 낳습니다. 첫째, 그녀는 그 이야기가 무엇일지 궁금해하며 당신을 계속 생각하게 될 겁니다. 둘째, 직접 만나서라는 말을 통해 당신은 자연스럽게 다음 만남의 가능성을 암시할 수 있습니다. 셋째, 당신은 대화의 주도권을 쥐고 있으면서도 전혀 부담스럽지 않은 오히려 매력적인 사람으로 비춰질 수 있습니다. 전략 번호 3. 그녀의 거울 뉴런을 활성화시켜라. 여러분, 거울 뉴런이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이것은 다른 사람의 행동을 보기만 해도 마치 자신이 그 행동을 직접 하는 것처럼 뇌의 같은 부분이 활성화되는 신경세포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영화 속 주인공이 슬퍼하는 모습을 보며 같이 눈물을 흘리는 것도 바로 이 거울 뉴런의 작용 때문입니다. 문자 메시지는 서로의 얼굴 표정이나 목소리 톤을 볼 수 없기 때문에 감정이 메마르기 쉽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거울 뉴런의 원리를 활용해서 문자 대화에 감정을 불어넣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냐고요? 바로 글자에 약간의 변화를 주는 겁니다. 진짜 웃기다라고 보내는 대신 진짜, 산두기를, 대박 웃겨와 같이 특정 단어의 여러 글자를 반복해서 사용하거나 상황에 맞는 캡션을 덧붙이거나 심지어 이모티콘을 활용하는 겁니다. 이런 작은 장치들은 당신의 감정을 더 생생하게 전달하고 그녀가 당신의 감정을 마치 자신의 것처럼 느끼게, 즉 거울 뉴런을 활성화시키는 데 도움을 줍니다. 다만 이모티콘을 사용할 때는 주의해야 합니다. 너무 과도하게 사용하면 오히려 가벼워 보이거나 유치해 보일 수 있으니 적재적소에 센스 있게 사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략 번호 4. 입력 중. 효과를 유지하라. 최근 연구에 따르면 우리는 상대방이 보낸 메시지를 실제로 받았을 때보다 상대방의 채팅창에 입력 중 이라는 표시가 떠 있을 때 더 큰 도파민 분비를 경험한다고 합니다. 즉, 메시지의 내용보다 메시지를 기다리는 그 기대감이 우리를 더 흥분시킨다는 것이죠. 이 심리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요? 답장을 보내기까지 시간을 끄는 대신 메시지를 다 작성한 후에 전송 버튼을 누르기까지의 시간을 조금 더 늘리는 겁니다. 그녀는 당신이 무언가 열심히 쓰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될 것이고 그 시간 동안 무슨 말을 하려는 걸까 하는 기대감과 궁금증을 느끼게 될 겁니다. 이 짧은 몇 초의 시간이 당신에 대한 그녀의 집중도를 극적으로 높여줄 수 있습니다. 만약 당신이 이 4가지 전략을 모두 올바르게 수행한다면 그녀의 관심도는 실제로 50에서 75%까지 상승할 것입니다. 이 정도면 꽤 좋은 성과입니다. 이 단계에 이르면 더 이상 당신이 항상 대화를 먼저 시작할 필요가 없어질 겁니다. 그녀가 먼저 당신에게 뭐해? 라고 묻기 시작하고 답장 속도는 훨씬 빨라지며 당신의 일상에 대해 더 많은 관심을 보일 것입니다. 하지만 바로 이 지점이 당신을 매우 위험한 구역으로 몰아넣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당신은 역사상 가장 강력했던 남자 중 한 명인 나폴레옹 보나파르트와 똑같은 실수를 저지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의 전성기였던 1810년경 나폴레옹 보나파르트는 사실상 유럽 대부분을 지배했습니다. 그는 전쟁의 신이었고 위대한 정복자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문자 메시지, 즉 그 당시에는 편지를 보내는 데 있어서는 끔찍할 정도로 형편없었습니다. 못 믿으시겠다고요? 그가 그의 아내였던 조제핀에게 보냈던 편지들을 한번 보시죠. 당신을 사랑하지 않고는 단 하루도 보낼 수 없소. 당신을 품에 안지 않고는 단 하룻밤도 지새울 수 없소. 내 삶의 사랑으로부터 나를 멀어지게 하는 영광과 야망을 저주하지 않고는 차 한 잔조차 마실 수 없소. 또 다른 편지에서는 내 삶의 사랑이여, 당신으로 완전히 채워진 내 마음은 나를 불행하게 만드는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소. 당신의 이름을 부르지 못하는 것에 좌절감을 느끼오 라고 말합니다. 정말 대단하지 않나요? 그는 온 세상을 발밑에 두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집착과 불안감 때문에 결국 그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 바로 자신의 아내를 잃고 말았습니다. 이 이야기의 교훈은 무엇일까요? 절대로 집착하는 남자가 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삶이 얼마나 외로운지, 그리고 그 한 명의 여자가
얼마나 짧은 시간 안에 내 세상의 전부가 될 수 있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그 선을 넘는 순간 그녀를 잃게 될 것입니다. 왜 답장 안 해? 지금 바빠. 누구랑 있어? 와 같은 메시지는 당신의 매력을 순식간에 증발시켜 버릴 겁니다. 반면에 이 상태에 안주하며 아무것도 하지 않고 똑같은 방식만 유지해서도 안 됩니다. 만약 그렇게 한다면 그녀는 당신을 그저 편하고 좋은 친구로 분류해 버릴 것입니다. 이른바 프렌드존에 갇히게 되는 거죠. 따라서 당신은 다음 단계로 나아가야만 합니다. 바로 그녀를 감정적 고조 상태로 이끄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핵심은 이 전략은 오직 밤에만 사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 연구에 따르면 사람들은 저녁 시간에 감정적인 대화에 더 개방적인 태도를 보인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의 수치가 저녁이 되면 자연스럽게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깊은 감정적 대화를 나누기 위해서는 두 사람 모두 방해받지 않는 충분한 시간이 필요한데 이는 낮보다는 밤에 확보하기가 훨씬 쉽습니다. 만약 당신이 이 단계까지 성공적으로 도달했다면 저는 장담할 수 있습니다. 그녀는 결국 당신에게 자신을 좌절하게 만들거나 두렵게 하는 것들 혹은 그와 비슷한 부정적인 감정들에 대해 털어놓기 시작할 겁니다. 바로 이 순간이 정말 중요합니다. 당신은 절대로 안전한 선택을 해서는 안 됩니다. 힘들었겠다. 힘내. 와 같은 영혼 없는 위로는 당신이 지금까지 쌓아올린 모든 것을 한순간에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제가 직접 겪었던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전 여자친구와 아직 알아가던 단계였을 때 어느 날 밤 그녀는 제게 지난 며칠이 자신에게 얼마나 힘들었는지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제 대답은 이것이었습니다. 내가 만약 거기 있었다면 지금 당장 너를 꼭 안아줬을 텐데. 그녀의 반응은 이런 식이었습니다. 정말, 친구여, 당신이 만약 여자에게서 이런 종류의 대답을 듣게 된다면 당신은 이미 승리한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그녀의 관심도는 이제 75에서 100%에 도달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관심이 당신을 향해 최고조에 달했다 하더라도 당신이 만약 데이트 신청을 하지 않는다면 아무런 발전도 없을 것입니다. 저는 이 말이 행동으로 옮기기보다 훨씬 쉽다는 것을 압니다. 특히 데이트 신청은 한번 하고 나면 되돌릴 수 없기 때문에 더 큰 용기가 필요하죠. 그래서 당신은 이 과정을 올바른 방식으로 해내야만 합니다. 어떻게 하냐고요? 바로 거래 성사 시퀀스라고 불리는 것을 사용하는 겁니다. 이 기술은 자격 부여, 확인, 그리고 마무리라는 세 부분으로 구성됩니다. 대화 중간에 뜬금없이 우리 데이트할래? 라고 묻는 대신 가까운 미래에 당신이 하고 싶은 일들에 대해 슬쩍 언급하는 겁니다. 최근에 새로 생긴 파스타 집이 있는데 거기 음식이 그렇게 맛있다고 하더라. 한번 가보고 싶어. 라거나 이번 주말에 새로 개봉하는 영화 평이 엄청 좋던데 혹시 너도 관심 있어? 와 같이 말이죠. 이것이 바로 자격 부여 단계입니다. 당신의 계획을 공유하고 그녀가 이 활동들 중 어떤 것에 재미를 느낄지 지켜보는 거죠. 만약 그녀가 오, 나 파스타 진짜 좋아하는데 라거나 아, 그 영화 나도 정말 보고 싶었어 와 같은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다면 이제 두 번째 단계인 확인이 끝난 겁니다. 그렇다면 남은 것은 마지막 단계, 마무리입니다. 그녀에게 당신의 활동에 참여하라고 자연스럽게 요청하는 거죠. 오, 진짜? 너도 파스타 좋아하는구나. 그럼 이번 주 토요일 저녁에 나랑 같이 그 새로운 파스타 집 가보지 않을래? 그리고 이렇게 당신은 마침내 그녀와의 첫 데이트 약속을 잡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당신의 관계에 있어서 정말 큰 한 걸음입니다. 하지만 그와 동시에 앞으로 당신이 해결해야 할 또 다른 많은 문제들이 생겨날 것이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다행히도 여러분을 위해 저는 그 모든 문제들을 해결해 줄 다음 영상을 이미 준비해 두었습니다.